밥 한 끼도 못하는 속 좁은 정치. 오늘 한 일간지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옷차림이 무산되자 국민들의 시선은 이처럼 싸늘합니다. 연휴가 지나고도 이런 답답한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청와대 오찬 1시간 직전 불참을 일방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장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협치하자며 모이기로 약속한 전날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쇼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대표를 들러리 세우려는 정치쇼에 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장 대표 결정에 대해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랑 민주당이랑 국합 배드캅 하는 거냐. 사람 밥 먹자고 해놓고 매번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걸 대통령한테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크게 화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지만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마땅한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오찬 취소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일단 멈춰선 상황. 설 연휴 뒤에도 여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친구와 밤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무례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약속을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한 일간지는 이를 두고 밥도 못 먹는 속 좁은 정치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일방적 취소 사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과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찬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고,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재 대표조차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인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밤 약속 취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들, 소위 윤어게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 파장까지 차근차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개동을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목적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전에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단독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 대표는 오찬 3시간 전까지만 해도 회동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후 당 지도부에 가지 말라는 압박에 굴복해 입장을 완전히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소위 윤어게인 세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전한길 씨는 오찬 당일 페이스북에 나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실제로 불참을 결정하자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방식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노태우 당시 민저당 대표가 김영삼, 김대중, 양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그때 양김이 독재 정권과는 밥도 안 먹는다며 거부했다면 민주화는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부 위원장의 평양 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적으로는 극명하게 대립했지만 밥상머리에서 만나 대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용기는 적대적인 상대방과도 마주 앉을 수 있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입니다. 장 대표가 최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윤어게인을 버리면 지방선거 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장 대표는 대통령도 국민도 아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가 유튜버와 강성 팬덤의 압박에 굴복해 국가적 중요 회동을 취소했다면 이는 심각한 리더십 부재를 의미합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를 두고 지도자는 경멸당하면 끝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사꾼들 사이의 약속도 이렇게 깨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이 국가 최고 지도자와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것은 국지적으로도 매우 저급한 행태입니다. 둘째, 정무 감각의 부재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이 있다면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해야 합니다. 가서 이런 방식의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오히려 할 말은 하는 야당 대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당대표가 특정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중요한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건강한 정당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치를 말하면서 전날 밤에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청와대는 국회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법안 처리 시점과 오찬 일정이 묘하게 겹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같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은 밥 먹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야는 IMF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당선인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DJP 연합을 만들어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 한 끼 같이 먹지 못하는 정치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나도 이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하지만 막을 실질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멈춰설 것이고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1987년 6월의 함성을,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가 손잡았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밟기도 못하는 속 좁은 정치로 전락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국민을 위해 타협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조갑재 대표의 말처럼 지도자는 경멸당하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경멸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 우리의 선택이 답입니다. 밥상머리 정치도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